이 천연가스의 요금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김혜원입니다. 요새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가스요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연가스 요금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이 에너지 요금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시자 저희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을 맡고 계시는 KEI 컨설팅 장형국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형국 회계사입니다. 저는 에너지 산업 관련된 컨설팅이나 공공요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화해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가스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 국민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에너지가 됐잖아요. 이 천연가스의 요금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일정한 기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요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산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최상위 개념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고요. 도시가스 요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 기준과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규정에 근거해서 가스요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규정들에 의해서 이 요금이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천연가스 공급 규정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규정은 가스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운영 주체는 가스공사입니다. 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같은 경우도 제정할 때나 그 다음에 변경할 때마다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규정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군요.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많은 규정들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된 후에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산정된 요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도매요금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가스요금이 아니라 가스 도매요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저희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에 찍히는 최종 요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요금은 도매요금에다가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까지 더해진 금액입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게 되면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들은 그 천연가스를 받아서 각 지역의 최종 소비자들한테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부담할 요금은 도매요금에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가산된 금액입니다. 네, 그럼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고 도시가스사들은 천연가스의 소매사업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판매하는 요금을 도매요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시가스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요금을 소매요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쓰고 이제 청구서를 받아보게 되면 해당 요금은 이제 소매요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매요금, 도매요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부터 요금의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요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요금이 결정되는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스요금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천연가스도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스요금은 공급요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를 서비스 원가주의와 적정 보수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서비스 원가주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서비스 원가주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원가의 적정 이윤을 더해서 가스공사의 판매 요금이 정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적정 보수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될 용어이긴 하지만 이 모든 원가에 적정 보수를 더한 금액을 총괄원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금 산정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괄 원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회계사님 이제 저희 배경 지식은 충분히 쌓은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가스요금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주신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매요금은 원료비하고 이제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기재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산업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소매요금의 경우는 앞서 말한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을 시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스요금은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와 정부 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모두 정부 혹은 지자체의 승인,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쉽게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진 않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가스요금은 이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총괄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고요.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 교수,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수차례 검증 절차를 이렇게 거치고 있기 때문에 도매요금 검증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정 투자 보수로 결정되는 것인데 재무관리 이론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이지 가스공사나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이 돼서 조작이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회계사님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원료비와 가스공사 공급 비용이라는 게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제 원료비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좀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100%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액체 상태 LNG를 즉 이제 흔히 우리가 그걸 액화천연가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그걸 기체 상태로 전환한 다음에 천연가스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천연가스의 수입 원가가 바로 원료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NG라는 원료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드는 비용이 바로 원료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LNG 도입 가격뿐만 아니라 관세 등 제세 공과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또 공급 비용은 이제 국내에 도입된 LNG를 LNG 인수기지에서 하역, 저장, 기하 송출을 통하여 가스병환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체 원가 중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서 원료비는 용도마다 다르겠지만 전체 도매요금에서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액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료비는 실제로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나요? 원료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매월 LNG 도입 가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LNG 도입 가격에 따라 요금이 변동이 되는데요. 도입 가격은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와 환율에 연동되어 있어서 유가와 환율의 변동이 요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급 비용은 또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요? 공급 비용은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도입부터 공급까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과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비용의 경우는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예상과 결산 차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원료비와 공급 비용 모두 가스의 최종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용도별로 요금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용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요금은 용도별로 크게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이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도시가스용은 주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통해 일반 가정이나 기업 등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발전용은 도시가스사를 통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바로 발전사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전연료로서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발전용의 경우 100MW 규모 이상의 발전시설을 갖춘 대량 소유자에게 한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용도 구분에 따르면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쓰는 가스 아니면 난방을 할 때 쓰는 가스는 도시가스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용은 다시 민수용, 산업용, 도시가스 발전용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치사나 난방에 쓰이는 것은 도시가스용 중에서도 민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용은 다시 주택용과 일반용 등 세부 용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용도가 정말 촘촘하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별로 도매요금이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가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도입 가격은 원칙적으로 모든 용도에 동일하지만 용도별로 적용되는 제세금이 상이해서 용도별 원료비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용도별 차이의 대부분은 공급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비용은 각 용도의 수요 패턴 등을 고려하여 용도별,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천연가스 용도별 수요는 해당 수요의 특성에 따라서 공급비용을 유발하는 정도가 상이합니다. 용도별 공급비용의 산정 원리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용도별로 차등하여 해당 원가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용의 경우 동거하자용 변동성이 큰 수요 패턴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 대비 많은 원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용을 포함한 민수용의 경우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적으로 다른 용도 대비 낮은 가스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말이네요. 도표를 보시면 1월 도매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주택용의 공급 비용은 가장 비싼데 원료비는 가장 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료비 연동제라는 원칙에 따라 LNG 가격이 올라가면 요금 올리는 게 맞지만 민수용의 경우 정책적 이유로 원료비 요금을 인상시키지 못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NG 도입 가격은 올라가는데 요금은 그대로라면 가스공사가 LNG를 들여오는 비용을 전부 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수금 문제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야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연가스 요금 체계에 대해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회계사님과 함께한 덕분에 제가 가스요금의 박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편인 원료비 연동제와 미수금에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